안녕하세요. 문구점 언니의 뼈 때리는 육아 이야기의 저자 서정미 작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토요일인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이니까 아이들과 뭐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이번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떠한 일들을 또 하고 싶은지, 연말이다 보니까 좀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12월 정도 되면 다시 새해 계획을 좀 세우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맨날 생각했던 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그게 이제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날 새해가 되면 생각했던 게, 빠지지 않고 했던 게 진짜 다이어트였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뭐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게 되니까 저의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의 운동 채널에 좀 들어가서 그분들이 하는 걸 하루에 뭐 10분이든 15분이든 잠깐의 시간을 내서 또 이제 따라 하면서, 저도 이제 하루하루 바뀔 때는 잘 모르니까 뭐 한 달 뒤에 제가 동영상 찍은 모습을 보면 진짜 빠졌으면은 좀 표시가 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맨날 생각만 하다가 실행으로 잘 못했었는데, 올해는 진짜 제가 운동을 좀 해서 진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뭐 작가가 돼보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뿐이 아니라 여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하고 싶어 하고, 다이어트 하고 살이 빠지면 그래도 진짜 더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아름다움도 좋지만 제 스스로 느끼는 그 자존감이 높아지는 아름다움은 진짜 어디에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의 약속이 그리고 더 지키기 어려운 거니까 한번 올해는 진짜 신경 많이 써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약속을 드리는 거라서 혼자 생각했을 때보다는 좀 더 노력해서 진짜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문구점 언니의 뼈 때리는 육아 이야기 중에서 제가 속에 있는 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읽어드리는 것을 듣고 진짜 아이들 키울 때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진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가 생각을 표현하도록 도와주자.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양쪽에서 태양을 느끼는 것이다. 데이비드 비스콧이라는 사람이 했다는데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거는 무관심인 것 같아요. 뭐 엄마가 됐든 아이들이 됐든 서로 이렇게라 저렇게라 말할 때는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좀 바꿔주고 싶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무관심하다라면 아마 그런 말들도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자꾸 이제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응? 뭐 이게 같이 사랑한다는 표현도 좀 부드럽게 진짜 남이 알아듣도록, 상대가 아이가 아니면 이제 뭐 친구가 알아듣도록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는 그 친구가 걱정이 돼서, 아니면 나는 우리 아이가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많이 반복을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도요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냥 무관심해지고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당연시 넘어가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뭔가 표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얘기를 한다라면 좀 더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도 있고 좀 더 부드럽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람은 들으면 너무 많은 얘기를, 좋은 얘기도 반복해서 들으면 이게 좋은 얘기인지를 모르지만, 한번 진짜 내 마음속에 다가오도록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한마디를 딱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맞다, 이 친구는 정말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해준 거라는 거를 알아요.
근데 잔소리 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그래 알았어 해놓고도 다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진짜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이라 하더라도 잘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아이가 바뀌고 싶으면 습관을 바꾸고 싶으면 좋은 모습을 자꾸 칭찬해가지고 아이가 뭔가 자꾸 그 안 좋은 습관이 없어지게 말리는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을 들이다 보면 안 좋은 습관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많이 얘기해주고 좋은 걸 많이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 아이도 표현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꼭지를 골라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들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쓴 거를 들어보세요. 미소와 웃음은 최고의 표현이다. 어떻게 하면 자기 표현을 잘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아이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자. 아이들은 예민해서 엄마가 화가 나 있으면 무서워하고 눈치를 본다. 그러나 웃고 있으면 아이도 같이 따라 웃는다. 현중이가 5살 때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었다. 무슨 일로 싸웠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새벽에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현중이가 깨어나 울기 시작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싸움을 멈추고 현중이를 재웠다. 그런데 가끔 현중이가 이유 없이 울었다. 왜 우는지 원인을 몰라서 물어보면 아무 말도 없이 울기만 했다. 이렇게 답답할 수가. 내가 뭐를 잘못했지? 현중이가 뭐가 불편하지? 원인을 모르고 지나갔다. 몇 번 반복이 되고서야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큰 소리로 얘기만 해도 현중이는 울었던 것이다. 부부싸움했던 무서운 기억이 나서 엄마 아빠가 큰 소리로 대화만 해도 싸운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사건들이 아이들에게는 오랫동안 기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후로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미소와 웃음은 최고의 표현인 것 같다. 못하는 표현도 잘 표현하려면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늘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감정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글로 쓰거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럴 때 저절로 표현하는 힘이 커진다. 아이가 생각을 표현하도록 도와주자.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이 표현을 하지 않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한다. 그럼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사실 말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아이들의 권리다. 엄마의 일방적인 말들이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아이에게 완벽한 처방을 내려주고 싶어서 아이 앞에서 길게 긴 얘기를 혼자 하는 엄마들이 있다. 중학교만 되어도 아이들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들은 계속 일방적인 말들을 하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피하게 된다. 엄마가 대화 단절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아이들은 점점 더 엄마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아이의 생각을 듣고 싶으면 먼저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그리고 아이들이 관심 있는 얘기로 시작해 보자. 연예인 얘기도 좋고 요즘 유행하는 옷도 좋고 친구들과 관심 있어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를 하게 된다. 아이들의 고민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그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중고등학교만 가도 아이들은 해결되지 못할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 친구들 사이의 미묘한 갈등, 이성 문제는 엄마가 안다고 다 해결해 줄 수 없다. 아이가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혼자 고민도 하고 성숙해지는 길밖에 없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 아이들이 엄마와 대화를 회피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몰라요. 가 대화를 끊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아이가 말을 하기 싫어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억지로 묻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관계가 더 나빠진다. 아이가 말하기 싫다면 답답하더라도 조용히 기다려주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답답하면 말을 걸어올 것이다. 그때 최대한 귀 기울여 들어주자. 제가 이거 쓰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랑 같은 내용이지만 엄마들은 대화를 한다고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도 그렇고 본 행동에 대해서도 그렇고 얘기들을 막 계속 할 수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한다라면 엄마들이 그때는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이 그거에는 공감을 안 하고 소통을 안 하면 그거는 일방적인 대화가 돼버리고 대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진짜 우리가 부모기 때문에 아이들을 우리 맘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계속 이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자꾸 좀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아이 입장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어른이다 보니까 본 게 많아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자꾸 감정까지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감정이 있는데 나랑 같은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내 얘기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떠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요즘 어떤 게 관심사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옷을 되게 관심 있어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뭔가 좀 신경 쓰는 게 있다. 그러면 주변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랬을 때 같은 말이라도 너 왜 그런 옷을 자꾸 입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옷도 좋지만 이 옷이 너한테 더 잘 어울린다 라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챙겨준다라면 아이들이 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딸이 없어서 뭐 이제 아들들과 쇼핑을 다니는데 저희 아들들은 의외로 그런 피드백을 저한테 잘해줘요. 그래서 이제 현중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미술을 또 제가 잠깐 가르쳤었는데 현철이는 상황이 안 돼서 못 가르쳤거든요. 근데 현중이가 옷 입는 센스가 저보다 진짜 너무 잘 입는 것 같고 뭐 일단 키도 있고 이제 표준 체형이다 보니까 뭐 어떠한 옷을 걸쳐도 잘 어울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모자도 잘 쓰고 이런 소품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이제 관심 있어 하고 잘 사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써보면 나는 참 안 어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부터 사람이 옷도 자주 입어보고 모자도 써보고 그러면 내가 나를 봤을 때도 익숙해가지고 그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저는 그냥 이제 뭐 들고 다니고 이런 것도 귀찮아하고 막 이래서 딱 필요한 것만 갖고 다니던 스타일이라 뭐 소품 같은 걸 잘 챙기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모자 하나라도 센스 있게 오늘은 흰색 모자에 흰 운동화 그리고 오늘은 좀 날이 좀 칙칙하니까 검은색이 들어간 어두운 톤의 뭐 모자를 쓰면 그거에 맞는 신발도 또 이제 챙겨서 이제 색깔도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매치해서 신는데 진짜 저희 때는 모든 게 귀하기도 해서 그렇게 해보지도 못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진짜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자기들이 관심이 있으면 찾아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면 그게 공부예요, 사실은. 근데 아이들은 그걸 즐기다 보니까 놀이처럼 공부라는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스타일의 옷과 뭐 어떠한 스타일의 소품이 잘 어울린다라든가 그런 개성이 있다라면 뭐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다 공부 잘하는 애들 뭐 운동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주위에서 내가 잘한다 안 해도 주위에서 인정해 주듯이 뭐 누군가 봤는데 걔는 패션에 관심이 있던 애인데 되게 잘해.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더 엄마도 대화를 할 때 이왕이면 그런 걸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도 좋아서 같이 이제 좀 더 깊은 속에 있는 얘기도 하게 되고 그게 애들하고 생활하면서 다 추억이 되고 나중에 맞아 우리 아이들이 이랬었지라는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추억인 것 같지만 아이들과 좀 더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오늘 더군다나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직접 음식을 해서 뭐 아이가 뭐 너는 뭐가 먹고 싶니 물어봐서
이왕이면 그냥 내가 원하는 메뉴를 만들어서 주는 것보다는 오늘 뭐 먹고 싶어? 엄마가 시간이 되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거 해줄게 하면 아이들도 되게 흐뭇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서 주면 먹으면서 또 대화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현명하게 엄마들이 똑똑하고 배운 대로 뭐 책에서도 볼 테고 저처럼 이렇게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이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 속에서도 엄마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이가 지금 어떠한 걸 원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엄마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거라면 해주세요. 그게 진짜 10년, 20년 지나면 그 뒤에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만이 해줄 수 있는 진짜 소중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이 똑같은 생활 같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진짜 내가 10년 뒤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애가 10년 뒤에 어떻게 자라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도 지금처럼 아이들과 이제 많은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좋은 곳이 있으면 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뭐 더 좋은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가 하루하루 즐거워야 나중에도 즐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간식을 하나 챙겨주더라도 물어보고 해줄 수 있으면 뭐 좋아하는 거 해주면 좋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왕 해주는 거 내가 뭐 좋은 거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좀 많이 물어보고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해주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말에 특별식을 좀 해준다든가, 거꾸로 애들이 바빠서 못 해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옆에 아이가 있다라면 그냥 가서 혹시 딱 간식 먹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지도 한번 뒤다보시면서 뭐가 먹고 싶은지, 만약에 진짜 나는 해주고 싶었는데 아이가 그게 아니라 오늘은 하루쯤 엄마 이걸 좀 시켜주세요 하면 뭐 그걸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화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물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내 입장이 아닌 같이 생각하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오늘 만들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의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구독하시는 분이 제가 2일부터 열심히 나름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왕 하는 거 즐겁게 재밌게 하겠다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한 20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영상도 잘 보셨으면 좋아요하고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궁금하신 댓글이라든가 어떠한 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혹시 달린다라면 생각을 해서 그것도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구점 언니의 뼈 때리는 육아 이야기의 저자 서정미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